왜 코스피가 못 가냐 하는데 모든 이유가 전자거든요. 네, 맞죠. 지금 6만 원이잖아요. 네. 7만 원 초반 가도 20%입니다. 매생 변수 아니었을 때가 22년 하반기였거든요. 네네. 그때도 마이너스 6%에서 바닥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트리거 포인트는 뭐냐?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도 있지만 저희 뭐 이제 반도체 뭐 죽다 살아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또 다시 뭔가가 약간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네. 중국도 뭐 야 이번엔 다르다. 이거는 무조건 달리는 말을 올라타야 된다라는 게 일주일 전의 분위기였는데 네. 요즘은 다 야 아직 아닌가 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명쾌한 그 솔루션을 제시할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네, 저희가 바로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포맥스 라이브에 3주 정도 전에 출연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부장님. 이제 어디서 뭐가 어려운지도 잘 모르는 그죠.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코스피가 2,650 이상 네. 가면 좀 현금 비중 좀 네. 늘리자라는 말씀드렸고 제가 지지난주부터 코스피 2,550을 지켰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사야 된다 이제. 네. 이것만 안 깨지면 2,700 올해 안에 2,900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래도 더 답답하죠. 저 바닥은 2,000 잡힌 것 네, 같은데 잡힌 것 뭔가 같은데 올라가는 게 되게 시원찮아요. 되게 미약하죠. 그렇다고 네. 해서 반도체 올랐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 떨어지고 네. 오늘 반도체 밀리니까 또 다른 애들 움직이고 네. 계속 엇갈리는 순환매만 나타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동안 숙제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동안 답답하다고 했던 것들이 풀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미국이 금리 인하했고 그리고 경기가 불안하다고 하는 유럽은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경기 부양 정책이라는 것들을 저희 중국 담당하는 친구가 요즘 뭐라고 하냐면은 그만 좀 하라고. 아 부양을 네, 그만. 아니, 부양 정책을 계속 내놓으니까 네. 매일매일 정리하기도 힘들다고 할 정도로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네. 물론 그 규모나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다 보니까 미약하다 아니면은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마 10월 말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어떤 것들이 나올지 조금은 기대해봐도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은 금리 인하, 유럽은 금리 인하 가속화, 중국은 경기 부양 정책. 이 세 가지가 좀 맞물리면서 매크로 환경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은 반도체겠죠, 반도체. 예,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수급을 저도 아직 확인 못했는데 네. 외국인이 오늘도 삼성전자 팔았죠. 네, 네. 그러면 거의 9월 3일 이후 대략 24거래일인가 5거래일 동안 파는 건데 대체 어디까지 할까요? 이게 아니 매도 규모가 좀 주나 싶더니 다시 네. 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6만 원 밑에서는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고는 있거든요. 네. 일단은 나쁠 만큼 나쁜 건 다 맞습니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9조 천억밖에 안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네. 가이던스 발표 전에 8짜리 볼 뭐 8자 볼 수 8도 있다. 나올 수 있겠다. 네. 뭐 그런 그 얘기들이 스트릿 굉장히 많이 이야기들 돌았죠. 돌았죠. 네. 그러니까 9가 깨질 수 있다는 얘기가 돌면서 그 전주부터 기관 쪽의 매물까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실적 쇼크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분기 실적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실적 전망치가 고점 대비 9조 천억까지 보면 34%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주가는 33% 빠졌습니다. 어느 비슷하게 정도 어느- 선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선행 PER 같은 경우는 9.3배, 네. PBR은 0.98배, 1배가 깨져버렸습니다. 선행 그게 기준으로. PBR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코로나 때보다 더 빠진 더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22년 하반기 그때 23년 뭐에 적자 간다라고 네네네네. 했을 때보다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온 거죠. 그리고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과거 위기 때 보면은 30% 정도 빠지면은 반전이 나오긴 네. 했었거든요. 물론 시간은 좀 걸렸었던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언제였냐면은 22년 하반기에 36%까지 네. 빠졌다가 등락을 보인 끝에 쭉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있었고 이때는 반도체 업황 끝났다 막 네,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던 구간이었는데 그리고 그보다 더 낮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금융위기. 2011년 갑작스러운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금융위기 카드 사태 IT 버블 그냥 경기 침체 때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 레벨이면은 충분히 가격 조정은 다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추세 반전을 서두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추세 반전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바닥권은 왔다. 여기서부터 모아가거나 아니면 전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여기서 더 빠진다, 이제 비중을 더 줄인다. 그거는 조금 실익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삼성전자 주가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보다 보고 이제 기관들의 세미나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저도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단어 중 하나가 이번엔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네. 보통 그거는 시장이 낙관론으로 도취됐을 때 야 이번엔 다르다 올라갈 네. 거야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반대쪽으로 뭔가 완전히.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역사적 하단인데 네. 이번엔 다르다. 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봐야 되나요? 그거는 뭐 심리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어떻게 해석할 수는 없는데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 달 전만 해도 네. 중국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 2달 전만 해도 엔비디아 끝났다 그랬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고점은 네, 못 당분간 못 간다. 보러 가기 힘들 네, 거다라고 네. 했었죠. 그리고 저희 뭐 해외 주식 담당하는 친구도 고점 못 넘을 것 같다라고 했다가 최근 분위기는 좀 많이 돌아서고 네. 있죠. 뭐 어제 ASML 실적이 굉장히 쇼크로 나오긴 네. 했는데 TSMC가 조금 뭔가 이 반전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파가 한계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 내년에는 2배 아니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네.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진짜 그게 현실화되면 가정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AI 반도체에 국한된 얘기라서 그렇죠. 이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전자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 네. 쪽이 돌아서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는 중국이 좀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예, 예. 중국 쪽 수요가 좀 올라오면은 저는 수혜받을 게 반도체랑 소비주 쪽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재밌었던 게 최근 홍콩과 대만으로 수출이 폭증을 했어요. 홍콩과 대만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홍콩하고 대만으로 대만, 수출하는 게 네. 급증을 했는데 그러면서 반도체 수출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거든요. 좀 선수요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중국 쪽에서 네. 끼고서. 아직까지 중국 수출 비중, 그러니까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30%를 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경기 부양 정책들이 아직은 정책 기대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인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진짜 반도체, 전자도 이제 좀 네. 움직이는 추세 여지를 추세 반전. 네. 반전 가능성을 좀 높여주지 않을까? 근데 추세 반전하면은 그럼 올해 안에 8만 8천 넘고 그렇게 갑니까? 라고 하시는데 올해는 7만 원대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8만 원대까지는 조금 모르겠어요. 내년은 저는 분명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올해는 지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수직 낙하 수준이거든요. 한 달만, 2달, 8월 이후로 거의 2달 동안에 거의 30% 가까이 네.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보통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별로 없어요. 네. 이렇게 빠져서 전반적인 이동평균선을 다 깬 상황이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평균선을 좀 돌리는 시간이 필요해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6만 원대는 뭐 6만 5천 원, 6만 7천 원대는 갈 수 있고 좀 길게 본다 하더라도 뭐 한 올해 안에는 7만 원대는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MDD 차트 보면서 느낀 게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30% 빠졌던 시기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약간 외생 변수들, 네. 그러니까 뭐 카드 사태, 금융위기, 네. 유로존 재정위기 이때고 유일하게 지금이 외생 변수가 아니라 자체적인 네. 뭔가 그 변수 때문에 발생한 것 같아서 네. 저게 살짝 불안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외생 변수 없이 주가가 고점 대비 30% 빠진 네. 거는 과매도다라는 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외생 변수 아니었을 때가 22년 하반기였거든요. 네네. 그때는 실질적으로 적자를 갔죠. 네. 그때도 마이너스 6%에서 바닥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33%까지 떨어졌던 거는 뭐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요즘 많은 분들이 뭐 사야 돼요? 물어보시면은 그냥 모아 가시려면은 전자 사시고 네. 좀 탄력적인 흐름 기대하시려면은 닉스를 사시는데 네. 얘는 튈 때 사시면 안 되고 오늘처럼 밀릴 때 네. 예, 좀 사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반도체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네, 질문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삼성전자가 바닥권이긴 한데 네. 가성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였는데 답변이 좀 된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 지금 6만 원이잖아요. 네. 7만 원 초반 가도 20%입니다. 그렇네요. 네. 네. 그렇죠. 8만 원 가면 40%예요. 40%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고점에서 하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새롭게 투자하시거나 새롭게 포트를 짜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반전의 시그널은 중국 쪽 데이터에서 찾아보면 네, 된다는 네. 거죠. 저는 전자는 그럴 것 같아요. 전자는 왜냐면은 전자 같은 경우는 레거시 쪽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들은 기본적인 수요가 올라와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 정책은 세는데 일단은 18일 날 실물 지표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일단은 기대감은 있습니다. 네. 기대감은 있어요. 근데 요 그림 보시면은 소매 판매는 기저 효과가 0.9%포인트가 있는데 8월 2.1에서 2.5로 반등한다는 네. 전망이 들어오고 있고 광공업 생산도 거의 플랫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4.6으로 좀 올라오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M2 증가율은 이미 6.8로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투자 지표들은 좀 부진한데 부동산 투자가 끝없이 떨어질 것 같았던 게 좀 마이너스 4 줄인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서 만약에 이대로 나오면 경기 부양 정책을 조금 넘어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좀 들어올 수 있어서 저는 18일 날이 조금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8일 날에 그럼 지표가 잘 나오면은 이제 네.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은 정책들만 나와서 여기에는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경기는 바닥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부스터를 막 심어줬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턴하는 그림들이 보여주겠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내년 상반기는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은 반등한다고 해도 세진 못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8%포인트 가까운 레벨이 올라갔어요. 소매 판매가. 기저 효과가 이게 네네. 들어올 거라서 2%에서 3%대 왔다 그러네요.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 12월을 정점으로 이게 쭉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는 기저 효과가 효과로 반대로 올라가겠죠. 오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올해 말까지는 코스피가 이렇게 눌렸던 게 좀 올라오는 그림. 내년에는 중국 경기 회복 기대도 들어오고 네.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거기다 금리 인하도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믹스되면서 시장이 조금 더 위쪽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이죠. TSMC 실적 발표가 트리거가 될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AI 반도체 쪽이겠죠. AI 네, 반도체 쪽. 삼성전자가 아니라. 네. 삼성전자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일단은 TSMC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지난주에 발표가 됐어요. 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죠. 그리고 가이던스도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지금 주말 내내 고민했던 게 기대감을 너무 일단 띄워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게 했어요. 월간 단위로 발표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매출액이 나오는데 그래서 TSMC EPS가 얼마가 나와야지 서프라이즈일까라는 고민은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캐파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들을 가이던스로 보여주면 한때 안 된다라고 했던 뭐 엔비디아나 이런 쪽의 실적 전망들이 좀 움직이면서 조금은 상단을 열어줄 수 있는 AI 반도체 쪽에서 상단을 열어줄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닉스에게 되게 좋은 그림이겠죠.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도 되게 재밌는 게 36% 빠졌었어요. 35.6% 고점 대비. 닉스가 딱 36% 빠졌거든요. 37%.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먼저 조정을 받았고 12개월 선행 PER 28배에서 바닥 찍고 올라오는 그림인데 어제 좀 꺾이긴 했지만 지금 레벨이 또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라서 TSMC 실적만 좀 잘 나와주면 고점을 한번 넘어서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닉스는 오히려 실적 대비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실적 전망은 고점 대비 4.3%밖에 하향 조정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주가는 고점 대비 37% 빠졌다가 지금 22%, 오늘 빠진 거 보면 20% 정도 반등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반등할 여력이 좀 남아 있어서 닉스 같은 경우는 내 TSMC 실적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 20만 원 돌파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닉스도 이제 20만 닉스는 우리가 한번 기대해봐도 된다. 저는 거죠.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AI 반도체 쪽은 그렇게 훼손되는 그림은 아니고 또 그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이제 끝났다라는 분위기가 완전 또 뒤집힌 듯한 분위기가 그렇죠. 만들어지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재평가할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이닉스나 엔비디아는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맞아요.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다들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쵸, 많이 걱정되고 왜냐면은 왜 코스피가 못 가냐 하는데 모든 이유가 전자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죠. 지금 코스피 그러니까 8월 고점 이후 8월 이후 최근까지 코스피 시가총액이 감소한 것보다 반도체 전체 감소한 게 훨씬 큽니다. 외국인 매도도 시장 전체 매도보다 반도체 매도가 훨씬 더 크고 네. 그게 거의 다 전적으로 전자였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트리거 포인트는 뭐냐?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도 있지만 아마 31일 그 사업본부의 실적을 확인하고 일단은 반성문을 내긴 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되게 이례적인, 그거 처음 보는 현상 아닌가요?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그래서 더 힘들 거다라고 하지만 최근 유럽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얘네들 왜 이렇게 변했지라고 네.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독일도 어느 정도 리세션을 네.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ECB가 바뀌고 여러 가지들이 바뀌었던 그림인데 전자는 그런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뭔가의 변화가 조금씩 나오게 된다면 지금 주가는 충분히 내려온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 않을 거야 라는 안도감만으로도 반등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자. 지금 여기서 55,000원, 5만원, 뭐 4만원 이렇게 갈 일은 없을 테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은 기다리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팔 때는 아니다. 네. 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8만 원대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 자, 7만 원대 왔으면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저도 진짜 이거는 거의 많은 분들이 이 정도까지 빠질지는 네.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닉스도 8월 초 저점은 지켜줬거든요. 네. 근데 전자만 이게 완전히 내리막길을 지금 걸어서 뭐 TSMC, 하이닉스, 엔비디아, 마이크론 다 차트상으로는 쌍바닥 잡고 네, 맞습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림인데 삼성전자만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흘러내려버렸으니까. 이게 그래서 심리상으로도 더 부담이 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자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지금 과거 흐름들을 봤을 때나 충분히 위기 상황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PBR 1배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면 지금 가격보다 좀 높을 수 있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고 지난 방송에서도 그렇고 부장님께서 중국이 좋아져야 네, 우리도 좀 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중국과 홍콩 증시가 최근에 변동성을 엄청 보이잖아요. 엄청 보일 고점 수밖에 대비해서도 없죠. 네, 많이 네, 떨어진 상태고 네, 이럴 네, 때가 기회예요? 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제가 그때도 나와서 말씀드리고 뭐 여기저기 세미나 다니면서 말씀드렸는데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3,000 밑에 있을 때, 뭐 2,800 깨고 막 그럴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다가 딱 3,600 넘어서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지금 사도 되냐? 그때는 아니다. 3,200선 지지력 테스트, 3,100선 지지력 테스트 있을 수 있다. 모든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없죠. 팡 튀었다가 절반 정도 되돌렸다가 다시 움직이지 지금은 추격 매수가 아니라 조정시 매수가 맞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지금 3,200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락이 있을 때 사고 싶으셨던 분들은 좀 사 모으셔도 그렇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홍콩 H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7,000선 전후에서도 지지력 테스트는 있겠지만 여기서 무너지는 그림은 아닐 테니까 좀 기대해서 한번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죠, 중화권 증시에 대해서. 네, 중화권 증시. 네. 이게 이제 중국 쪽이 좀 움직이면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도 좀 움직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유럽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부분들, 제조업 경기가 너무나도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다시금 숨을 쉴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중국 비중이 높았으니까. 네. 그러면은 달러 약세 이유가 미국 경기 침체가 아니라 난 US 경기 회복이라는 그렇죠. 네. 것들로 돌아갈 거고, 그러면은 신흥국 신흥 아시아 쪽에 또 다시 훈풍이 불 수 있는 그림이라서 좀 늦어지긴 했지만 저는 중국 경기 부양 정책들이 이렇게까지 늦어질 줄 몰랐거든요. 네. 그리고 경기가 이렇게까지 계속 지지부진할 맞죠. 줄 몰랐었던 상황이긴 한데 늦어지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부양이란 카드를 처음 꺼내든 거거든요. 인민은행이.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느 중앙은행이 부양이라는 얘기를 하나요? 그런 건 없죠. 네, 맞죠. 특히 금융시장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표현을 해도 정상화고 네. 보통은 안정화예요. 네. 근데 부양이라는 걸 천명을 천명을 했으니까 될 때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네. 안 되면 더 한다. 그쵸. 그런 스탠스라서 최근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재정 적자도 늘려버려서 그냥 재정 드라이브 걸어버리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중국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시장 흐름보다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위쪽을 열어놓고 바라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국은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한국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있잖아요. 아시아로 흘러갔던 중국이 다 흡수해 간다. 맞아요. 한국 최근에 뭐 그 맞아요. 인도 돈 많이 빠져나왔고 맞아요, 일본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한국도 그렇고 네, 네. 이거 중국 계속 좋으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수급 그렇게 더 안 좋아지지 그럴 수 않을까라고 있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랬던 경우는 지난번에 3주 연속 대폭등을 하면서 20몇 프로 튈 때 네. 그랬던 거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림에서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포모 현상 같은 게 네, 벌어진 맞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 부분들이 돌아서게 된다면 이제 경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수혜를 또 이해득실을 네. 찾겠죠. 지금은 일단은 모르겠고 따라가자라는 분위기였다면 이제 정책 기대감이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좀 확산된다면 조금은 다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22조를 샀거든요, 코스피를. 네. 14조가 빠져나갔으니까 와 진짜 많이 팔았네. 네, 많이 팔았어요. 네, 22조에서 14조.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올해 샀던 거 거의 다 내놨거든요.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중국으로 가는 자금들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향후 흐름들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이되게 된다면 네.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장님 이제 앞으로 어떤 주식을 사 담아야 되나 앞서서 반도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소비주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올해 5월, 6월 달에는 화장품하고 네. 뭐 음식료 이런 거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K푸드, K뷰티. 네. 근데 그때 이후로 쭉 빠져서 제가 8월, 9월 지나면서는 이제 사모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충분히 조정받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요거는 화장품이고요. 네. 이제 뭐 추세를 깨지 않고 이제 201 이동평균선에서 바닥을 잡을 수도 있고 음식료도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가 진짜 오래 조정받았거든요. 한 3개월 조정받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가는 그림이고 기존의 추세를 벗어나고 있어서 저는 이제 3,700선 정도에서 바닥 잡으면 4,000선, 올해 안에는 4,100선 넘어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중국 관련해서는 뭐 화장품, 음식료 중국이 새로운 동력이라기보다는 중국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란 모멘텀이 붙었는데 데이터 좋게 나오고. 네, 여기다가 중국까지 턴어라운드 한다는 그림이 붙어주면 또 다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은 반도체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 화장품 음식료 다시 한번 쳐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를 필두로 코스피의 반전을 이끌 수 있을지 여기에 더해서 중국과 홍콩 증시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우리는 매수 기회로 잡아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